만약 혈당 측정기 없이도 집에서 5분 만에 당뇨 위험도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매년 새롭게 당뇨 진단을 받는 300만 명 중 절반 이상이 이미 몇 년 전부터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아십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몸이 혈당 이상을 감지했을 때 나타나는 특정 신호들이 혈당 검사보다 최대 3년 먼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에 가기 전에 스스로 당뇨 위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기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자가진단 시스템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뇨 전조 증상의 숨겨진 과학. 당뇨병이 발생하기 전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적응 과정이 일어납니다.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몸의 각 기관들이 이 변화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바로 당뇨의 전조 증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초기 신호를 단순한 피로나 노화 현상으로 착각합니다. 실제로는 몸이 당뇨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고 필사적으로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당뇨병 전단계 또는 내당능 장애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실제 당뇨로 진행되는 것을 85%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평생 건강의 분수령이 됩니다. 시각적 신호로 읽는 당뇨 위험도. 첫 번째 자가진단법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각적 변화들입니다. 거울을 보며 다음 항목들을 체크해 보세요. 목과 겨드랑이에 검은 반점이 나타났다면 이는 흑색 극세포증이라는 증상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검게 변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는 당뇨 전 단계의 가장 명확한 시각적 신호 중 하나입니다. 발가락과 발 뒤꿈치의 상처가 평소보다 늦게 아무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높은 혈당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 상처 치유를 지연시킵니다. 작은 상처가 2주 이상 낫지 않는다면 당뇨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나는 것도 간과하기 쉬운 신호입니다. 높은 혈당은 구강 내 세균 번식을 촉진시켜 잇몸 질환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치주 질환과 당뇨병은 서로 악순환을 만드는 관계에 있습니다. 후각과 미각의 변화로 감지하기. 두 번째는 감각의 변화입니다. 당뇨 초기에는 미묘한 감각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 조기 진단이 가능합니다. 입안이 자주 마르고 단맛에 대한 갈망이 급격히 증가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몸은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더 많은 수분을 요구하게 되고 동시에 뇌는 더 많은 당분을 원하게 됩니다. 발가락이나 손가락 끝의 저림이나 감각 저하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높은 혈당은 말초신경을 손상시키기 시작하는데 이때 나타나는 첫 증상이 바로 말단 부위의 감각 이상입니다. 냄새를 맡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이 역시 당뇨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혈당 이상은 뇌신경에도 영향을 미쳐 감각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수면 패턴과 에너지 레벨 분석. 세 번째 진단법은 수면과 에너지 변화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정확하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급격히 늘었다면 이는 전형적인 당뇨 초기 증상입니다. 높은 혈당을 희석시키기 위해 신장이 더 많은 소변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하루 8번 이상 소변을 본다면 당뇨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식후 2시간 후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온다면 이 역시 중요한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식후에 혈당이 안정적으로 조절되지만 당뇨 위험군은 급격한 혈당 변화로 인해 심한 피로감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 졸음이 자주 온다면 이는 혈당 조절 이상으로 인한 수면의 질 저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체중과 식욕 변화의 패턴 분석. 네 번째는 체중과 식욕 변화를 통한 진단법입니다. 당뇨 초기에는 체중과 식욕에서 특징적인 패턴이 나타납니다. 평소와 같은 양을 먹거나 오히려 더 많이 먹는데도 체중이 줄어든다면 이는 심각한 신호입니다. 몸이 포도당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근육과 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복부 비만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허리둘레가 늘어나는 것도 인슐린 저항성의 신호입니다. 남성은 허리둘레 90cm, 여성은 85cm를 넘으면 당뇨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단 것에 대한 갈망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지는 것도 주의 신호입니다. 세포가 포도당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뇌는 계속해서 더 많은 당분을 요구하게 됩니다. 피부와 모발의 변화로 알아보기. 5번째는 피부와 모발의 변화입니다. 이는 여성들이 특히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성의 경우 턱이나 입 주위에 털이 많아지는 담호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 남성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피부가 자주 가렵고 건조해지며 특별한 이유 없이 염증이나 발진이 생기는 것도 당뇨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높은 혈당은 피부의 면역 기능을 약화시켜 각종 피부 트러블을 유발합니다. 머리카락이 평소보다 많이 빠지거나 모발이 가늘어진다면 이 역시 혈당 이상으로 인한 영양 공급 장애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압과 맥박의 간단한 체크법. 6번째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혈압과 맥박 체크입니다. 혈당과 혈압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평소보다 혈압이 높아졌다면 당뇨 위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이면서 이전에 혈압이 정상이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차거나 심장이 빨리 뛰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혈당 이상으로 인한 심혈관계 변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손목에서 맥박을 재어보았을 때 불규칙하거나 평소보다 빠르다면 자율신경계의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당뇨는 자율신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소화기 증상으로 알아보는 당뇨 위험. 7번째는 소화기 증상 관찰입니다. 당뇨는 소화기관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통해서도 조기 진단이 가능합니다. 식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당뇨성 위마비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높은 혈당은 위장의 운동 기능을 저하시켜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게 만듭니다.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거나 만성 변비에 시달린다면 이는 자율신경계 이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뇨는 장의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입냄새가 달콤하거나 과일 냄새와 비슷해진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신호입니다. 이는 케톤산증의 초기 증상으로 즉시 병원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인지 기능과 기분 변화 체크. 8번째는 정신적, 인지적 변화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혈당 이상은 뇌 기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지속되지 않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뇌에 충분한 포도당이 공급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식사 전후와 관련이 있다면 더욱 의심스럽습니다. 이유 없이 짜증이 늘고 우울한 기분이 지속된다면 이 역시 혈당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혈당 불안정은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을 깨뜨려 기분 장애를 유발합니다.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눈이 침침해진다면 이는 혈당이 수정체에 영향을 미쳐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난다면 혈당 변화와 연관성이 높습니다. 가족력과 생활습관 위험도 계산. 9번째는 개인의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정확한 위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자매 중 당뇨 환자가 있다면 당뇨 위험이 2에서 6배까지 증가합니다. 특히 부모 모두 당뇨가 있다면 위험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나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45세 이후에는 3년마다 한 번씩 당뇨 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되며 위험 요인이 있다면 더 자주 검사해야 합니다. 과거 임신성 당뇨를 경험했거나 4kg 이상의 거대아를 출산한 여성은 향후 당뇨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여성도 인슐린 저항성 위험이 높아집니다. 간단한 신체 활동 테스트. 10번째는 신체 활동을 통한 당뇨 위험도 측정입니다. 당뇨는 근육의 포도당 대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운동 능력 변화로도 알 수 있습니다. 계단 2층을 올라갔을 때 숨이 많이 차거나 다리에 힘이 없다면 근육의 포도당 이용 능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비해 운동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앉은 자세에서 일어날 때 어지러움을 자주 느낀다면 이는 혈당 변화로 인한 기립성 저혈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뇨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이런 증상을 유발합니다. 손에 힘이 없어져서 병뚜껑을 돌리기 어렵거나 젓가락질이 어색해진다면 말초신경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합적 위험도 평가 시스템. 이제 지금까지 확인한 항목들을 종합해서 개인의 당뇨 위험도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각 항목의 점수를 매겨서 총점으로 위험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시각적 신호 3개 이상 해당 시 3점, 감각 변화 2개 이상 해당 시 2점, 수면과 에너지 변화 2개 이상 해당 시 2점, 체중과 식욕 변화 2개 이상 해당 시 2점, 피부와 모발 변화 1개 이상 해당 시 1점으로 계산합니다. 총 10점 만점에서 7점 이상이면 즉시 병원 검진이 필요한 고위험군, 4점에서 6점은 중등도 위험군으로 생활습관 개선과 정기 검진이 필요하며 3점 이하는 저위험군이지만 예방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가족력이 있으면 2점, 45세 이상이면 1점, 복부 비만이 있으면 2점을 추가로 더해야 합니다. 위험군별 대응 전략.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면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복혈당, 식후혈당, 당화혈색소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필요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중등도 위험군은 즉시 생활습관 개선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 3회 이상 30분간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고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며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3개월 후 재평가를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합니다. 저위험군이라도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정기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당뇨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조기 발견의 놀라운 효과. 당뇨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합병증을 9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에서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실제 당뇨로의 진행을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핀란드 당뇨 예방 연구에 따르면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당뇨 발생을 58%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약물 치료보다도 효과적인 결과였습니다. 또한 조기 발견은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여줍니다. 당뇨 치료비는 합병증이 생기면 10배 이상 증가하므로 예방과 조기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선택. 당뇨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오늘 배운 자가진단법을 통해 조기의 위험을 감지하고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몸을 점검해보고 평소 놓쳤던 신호들에 귀 기울여보세요. 그리고 위험 신호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건강한 미래는 오늘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소개한 당뇨 자가진단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을 응원합니다.